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동 인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동이라는 것은 보면은 청소년 범주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범위를 넓혀서 청소년 인권에 대한 문제를 조금 우리 연변하고 같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연변, 오늘 주제 어떤 거 가지고 나오셨어요? 가지고 나온 건 아니고 이제 법상으로 보면 아동이 이제 18세 법에 따라 다른데 아동이 18세 내지 19세 정도 보고요. 청소년 법에 따르면 청소년 24세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만 24세인가요? 예. 청소년 기본법상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보고 깜짝 놀랐네요. 나 대학교 다닐 때 만 20살 안 됐을 때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나 성인이 돼도 네. 아직 청소년 범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동 청소년 인권이라는 게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생각을 사실 다시 하게 됐고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 위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려서 저는 조금 더 큰 청소년에 대한 인권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다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만 24세라고 하니까 아직도 청소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사회 안에서.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하게 되고 또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또 다양한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의 삶을 영위해 가는 가운데 정말 인권의 침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사례들을 듣거나 이럴 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부당하게 이제 자기가 잘렸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일한 만큼 페이를 못 받았다던가 이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청소년 노동인권? 그런 어떤 보호법?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사실 저희 학교 법이? 때 생각하면은 저희 학교 때는 사실 학생 인권이라는 게 없었죠. 그렇죠. 특별히 그래서 뭐 머리를 자르라 그러면 자르고 뭐 지금 그 신발을 신지 말라 그러면 신지 말고 맞아요. 양말을 흰색만 신으라 그러면 흰색만 신고 맞아요. 뭐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이제 통일성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인권 침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인권과 규칙의 이런 선이 좀 불명확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어요. 아까 이제 전 총리 말씀하셨듯이 약간 그 인권 사각지대의 어떤 부분들 사실 우리가 야간 자율학습 하지 않아도 하는 게 너무 체력적으로 힘든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렇죠. 10시까지 해야만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선생님한테 이 출석부로 머리를 얻어맞아 가면서 우리는 그래도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 잠을 정말 쫓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좀 각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아예 했었죠. 부모님이 동의해 주시고 뭐 학원 가는 거 아니면 예외가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시기가 되게 엄격하게 그렇게 했던 있었, 시기도 있었어요. 학생들 앞에서 따귀를 맞는 것도 자연스럽고 제가 중학교 때 뭐 반장이었는데 우리 반 애들이 떠들고 있었는데 이제 무용 시간에 선생님이 어디 잠깐 가신 사이에 애들이 막 옷 갈아입으면서 떠드니까 갑자기 복도를 지나가던 선생님이 오시더니 반장 나와! 그 보는 앞에서 따귀를 치셔가지고 제가 반장 그냥 대표로 따귀를 맞으니까 애들이 조용해지잖아요. 또 네가 조용 못 시켰으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네. 전 너무 억울했죠.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 인권. 맞아요. 지금 같았으면 아마 정말 해당하는 학생이나 혹은 학생의 부모라도 나서서 이거는 선생님이 너무 지나치게 교권을 행사한 거다. 아이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체벌을 했다.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고발 아니면 부당행위에 대한 어떤 지적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때는 그냥 그런 걸 다 참고 넘어갔어요. 그죠? 네. 이제 울고 엄마한테 얘기해도 뭐 네가 반장이니까 참아야지. 반장은 원래 그러는 거야. 뭐 얘 내지는 그런 어떤 코멘트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기본권과 인권의 관계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인권은 기본권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서 보장되지 않는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 경우에 최저한을 지켜주기 위해서 세계 인권 이제 조약 가입에 의해서 기본권을 좀 더 확장시키는 개념인데요. 우리나라는 청소년 기본법이 있어요. 그렇죠. 청소년 기본법이 있죠. 이미. 청소년 기본법이 있는 이유가 청소년의 참여를 더 보장하고 청소년의 기본권을 더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본권 안에 인권이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청소년 인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청소년 인권법을 만들고 싶어요. 학생 인권법. 학생 그리고 인권 조례, 그죠? 예. 각 지방마다 예, 그런 것도 조례가 있죠? 있고 조례를 포괄하는 인권법을 법이 만들고 있고. 싶어하고 이제 상위법을 더 만들고 싶어하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인권과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태가 생길 거다. 그러네요. 라는 문제를 좀 계속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 인권 운동을 이 기본법을 확장하는 형태로 가져가면 왜 안 되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왜 안 되냐면 여기에 문제점이 청소년 기본법의 취지 내지 이전의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기는 청소년은 아직 성장이 덜 되었고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청소년 인권의 개념에서는 이걸 거부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기본권에서는 청소년의 일단은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는 그런 측면으로 보는 게 더 강하구나.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년이 사회적 인식이 훈육 대상이라든지 국가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런 보호라는 개념 하에 인권이 침해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 기본법이 그래요? 청소년 네. 기본법이? 기본법이 그런 것은 아닌데 기본법의 체계가 뭔가 누군가 나에게 시혜적으로 권리를 주는 듯한 개념이라서 그걸 거부한다. 그래서 인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인권 교육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기본법에 갖춰져 있는 그 개념을 거부하는 거죠. 맞아요. 인권에 대한 그런 조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이들을 더 이상 보호 대상이나 훈육 대상으로 보지 말고 그냥 그 자기가 타고 태어난 대로 어떤 삶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그냥 인정하라, 뭐 이런 요구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기본법 자체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기본법에는 원칙적으로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창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독려하는 것. 그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능동적 삶의 실현. 그것을 목적으로 하되 국가에서 지원하고 이걸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회나 국가나 어떤 보호자의 지도와 훈육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개념이 깔려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 어린 자녀들을 둔 엄마 입장에서는 이런 개념의 인권 교육을 아이들이 자꾸 받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노동인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노동법으로 해결해야죠. 그렇죠. 노동법이 나와 있고 근로권이라는 기본권이 이미 있습니다. 예, 근로하고 또 그런 수당을 제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민법상 청구권도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대리해서 혹은 본인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고 제대로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인권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오히려 기존의 법으로 보장되지 않았던 법적 기본권을 더 공고하게 하는 형태로 가야지 굳이 기본권이 있는데 인권의 개념을 갖다 붙이니까 마치 없었던 것 같고 예, 새로운 것을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이런데 사실 그전에는 사실 먹고 살기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권리로 정립해 가는 과정이라면 그 좀 주소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좀 계속 대립되는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님 늘 이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기본권과 인권이 충돌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노동에 대한 문제가 청소년 노동의 문제 같은 경우는 노동법을 가지고 이것을 다룰 수 있도록 미비한 법 체계를 조금씩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이것을 노동 인권에 관한 새로운 어떤 조례나 법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학생 인권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잖아요. 그럼 보통 법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 다른 관련한 비슷한 노동법 무슨 법에 대해 이 법에 반하는 부분은 이 법을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굉장히 포괄적인 법이 되겠네요. 네, 그럼 법이 굉장히 그런 복잡해져요. 법이 되게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원래 근로기준법에 의한 뭐 여러 가지 법제가 있는데 학생의 경우에는 일로 가. 그러네요. 근데 또 학생인권법에서 규정을 제대로 안 했어? 그럼 다시 그걸 일로 보내고. 그래서 현재의 법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아니 그러면 법 체계는 되게 복잡해지지만 실제적으로 그 법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청소년들은 사실상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혼란스럽고요. 지금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계속 취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이럴 때는 이쪽이 유리하면 이 법을 취했다가 이쪽이 유리하면 다른 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삼고 직접적으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법률가들도 있는 법이니까 보호를 해드리고 그 권리를 지켜드리는 게 맞긴 한데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이게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저희도 찾아보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수긍을 하고 좀 어떤 부분은 우리도 청소년으로 자라면서 받은 상처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꼭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해야 할까라는 그렇죠. 첫 번째 의문과 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면서 과도하게 가는 것, 아주 소수이고 예외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일부러 포장되어서 선동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계가 안 되고 혼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 없이 당연히 청소년 인권이 소중해요 라는 모든 문장 안에 함축된 이 모든 의미를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청소년 인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우리 연변하고 이야기하면서 저도 새롭게 알게 되고 배우는 거지만 인권 교육 안에 또 청소년 인권 개념 안에 결국은 나는 더 이상 보호자 필요치 않아. 내가 있는 그대로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권리만 인정해줘라는 그런 개념이 밑에 깔려 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사회적인 그런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회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이해 충돌과 이런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어떤 질서를 부여해서 룰을 만들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고 이런 어떤 법과 질서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회의 기능이기도 하고 때로는 좀 불편하고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인 그 생각을 밑에 깔고 있다라 그러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포장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전부 다 봐야지 포장지만 보고 좋은 선물이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 인권도 저희는 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를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권은 좋은 거고 보호되어야지만 지금 현재 청소년 인권이라고 접근하는 것 모두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쳐볼까 합니다. 네, 오늘 오만과 편견 방송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